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원해. 눌러.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한다. 콤뷰. 안녕, 나는 양이야. 안녕, 나는 송아야. 오늘 우리가 리뷰할 콘텐츠는 12월 4일에 개봉한 영화 소방관이야. 콤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 참고해서 들어줘. 30초 줄거리 소개부터 갈게. 홍제동 방화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한 한국 영화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가 마지막 현장인 소방관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화재 진압과 전원 구조라는 단 하나의 목표로 의기투합을 하는데 어느 날 다급하게 119 신고 전화로 홍제동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긴급 상황이 접수되자 팀원들은 위기를 직감하고 출동하게 돼. 첫 번째 키워드, 볼까 말까. 송아는 어떻게 봤어? 나는 감명 깊게 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 단순히 재미를 떠나서 소방대원들의 처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이게 2001년 화재 사건을 다루고 있으니까 벌써 20년도 더 지난 일이잖아. 그런데 아직까지도 소방대원분들의 근로 환경과 처우에 대한 개선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여전한 부분도 많은 것 같아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영화를 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 양이는 어떻게 봤어? 난 너무 추천이었어. 이 영화는 모든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 사건 자체가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소방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영화야. 맞아. 두 번째 키워드, 인물 분석. 나는 곽도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영화 안에서 곽도원은 너무 존경스러운 소방관이었고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그런지 인물들이 실제 사람들 같아서 몰입해서 봤던 것 같아. 거기서 곽도원만의 연기력이 한몫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곽도원은 1973년생이고 본명은 곽병규야. 1997년 연극 무대에서 처음 활동을 시작했지만 영화와 드라마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해. 대표작으로는 구남, 곡성, 기생충 등 영화들이 있어. 곽도원이 나온 영화는 안 본 게 없을 정도로 다 봤는데 그때마다 다 히트를 치더라고. 특히 기생충에서 강호 역할을 맡았을 때 큰 화제가 됐었어. 곽도원은 이미 연기력으로 인정받아서 수상 이력도 많은데 2016년 대종상 영화제에서 최우수 남자 연기상을 받았다고 해. 또한 2019년에는 제40회 청룡영화상에서 조연상을 받았어. 곽도원의 연기력은 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고 해. 맞아. 송아는? 나는 주원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어. 이 영화에서 소방관으로서 직업에 대한 갈등과 고뇌를 겪는 연기를 잘 소화해준 것 같은데 보면서 주원의 입장에도 충분히 공감이 갔거든. 그래서 연기가 인상적이었고 이 배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더라고. 주원은 워낙 대표작이 많은데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는 내가 진짜 어렸을 때 제빵왕 김탁구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알아? 알지. 아 진짜 너도 아는구나. 그 작품이 되게 유명했던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중학생 땐가? 그 드라마 각시탈도 재밌게 봤었는데 그것도 되게 흥행을 했었고 근데 아무래도 드라마 주제가 항일 정신이라는 점에서 이제 당시에 좀 여러 유명한 배우들이 이 작품을 다 거부했었대. 근데 주원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독립운동하는 연기를 너무 잘 소화해서 그것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었어. 양이는 이 영화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들 있어? 소방관들이 중간중간에 옷을 벗을 때마다 있잖아. 그때마다 소방관들의 등에 흉터 있는 게 맞아. 너무 서로 당연하게 여기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 맞아. 그리고 곽도원과 김민재가 어린 여자아이를 구하려고 화재 현장에 들어가잖아. 그때 김민재는 아이를 안고 탈출하려다가 자신이 밟고 있는 계단이 무너짐을 직감하고 아이만 구해달라면서 곽도원한테 아이를 던져주잖아. 맞아. 그때 결국 용태 역의 김민재는 목숨을 잃는데 그때 진짜 눈물이 쏟아졌던 것 같아. 아 눈물이 쏟아졌어? 몰랐네. 옆에서 옆에서 훌쩍했어. 아 진짜? 옆에서 울고 있는 줄 몰랐어.
맞아. 슬펐지. 그리고 곽도원이 자신이 존경하는 형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거기서 형한테 불이 안 무섭냐는 질문을 했다는데 거기서 형은 검은 연기들이 저승사자 같고 무섭지만 내가 여기서 져버리면 사람의 생명도 잃는다는 답을 하거든. 맞아. 그 말에서 너무 감동받았던 것 같아. 진짜. 매번 죽음을 생각하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송아는? 이제 나는 인상적이었던 거는 영화에서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져서 이 소방대원들이 막 뛰어서 가거나 되게 어려움을 겪잖아. 진화에도 차질이 생기는 그런 문제도 자꾸 나오고 20년 전 일인데도 사실 아직도 이 문제가 여전한 것 같아서 되게 답답했어. 최근에도 지역에서 야구 경기가 있는 날에는 워낙 지역으로 사람이 몰리니까 불법 주차가 너무 많아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되게 20년이 넘도록 이 문제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점이 안타까운 것 같고 불법 주차 차량을 즉각적으로 견인하거나 또 벌금을 엄격하게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좀 개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나는 그 이준혁과 오대환도 그렇고 곽도원도 그렇고 이 영화는 이렇게 인물들을 다 소방대원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의 모습도 잘 보여주잖아. 맞아. 이 소방대원들은 누군가를 구조해야 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존엄성을 가지는 국민이자 누군가의 가족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이 영화가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좋았고 또 사회가 소방대원의 생명도 더 무겁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어. 맞아. 세 번째 키워드, 시사인 이슈 토크. 이 영화는 홍제동 방화 사건을 모티브한 거잖아. 그때 실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 맞아. 홍제동 방화 사건은 2001년 3월 4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이 집주인의 아들의 방화로 소방관 6명이 순직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야. 당시에 7명을 구조하고 1차 수색이 끝났는데 집주인이자 방화범의 어머니가 내 아들이 아직 안에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다시 소방관들이 이 주택 안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건물이 화력을 못 버티고 무너지면서 소방관들이 매몰되고 또 희생자가 발생했어.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 아들이 그 화재보험 보상금을 노리고 일부러 불을 저지른 다음에 지가 신고를 하는 거잖아. 실제로는 아들과 어머니가 싸움이 나가지고 아들이 홧김에 불을 질렀다. 그렇다고 한가 봐. 실제 사건에서는. 와, 근데 진짜 방화라는 범죄가 나는 진짜 이렇게 무서운 거고 정말 나쁜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진짜. 너무 화가 났어. 진짜 소방대원들이 이렇게 누군가의 홧김과 그러니까. 가벼운 생각에 이런 전능한 생각에 목숨을 잃게 된다라는 게 너무 화가 났고 불장난 같은 거 이제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진짜. 그러면 이 홍제동 방화 사건 이외에도 사실 화재 사건은 매년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 그치. 이렇게 소방관들이 안타깝게 희생됐던 그런 사건들 좀 있어? 나는 비슷한 사건이었던 2005년 제천 화재 사고가 있더라고. 그때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면서 소방관들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해. 당시 그 스포츠센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연장이었는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꽤 많은 사람들이 안에 있었어. 불길이 급격하게 퍼지고 소방관들이 구조작업에 투입됐는데 그 과정에서 소방관들이 큰 위험에 처했었다고 해. 특히 불이 난 곳이 복잡하고 연기와 불꽃이 너무 심했어서 소방관들이 구조작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었대. 심지어 연료탱크나 폭발 위험이 있는 물건들이 많아서 더 위험했다고 해. 근데 그 와중에도 소방관들은 계속해서 구조작업을 하다가 결국 7명의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게 됐다고 하더라고. 아휴, 진짜 너무 슬프다. 이제 영화가 홍제동 방화 사건을 잘 재현한 걸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어? 영화를 보고? 영화를 보면서 사건이 사실 기반이라 그런지 등장인물들이 너무 실제 같았고 소방관들의 고군분투를 그대로 보여줘서 마음이 아팠었어. 특히 불길 속에서 사람들을 구하려고 애쓰는 모습이나 현장에서 겪는 고통이 진짜 현실처럼 느껴졌고 그걸 보면서도 안타깝고 속상했던 것 같아. 맞아. 영화 자체가 사실감이 있어서 그런지 보는 내내 긴장감이 계속됐고 소방관들이 겪는 위험한 상황이나 순직한 소방관들의 이야기가 너무 현실적이더라고. 진짜. 그리고 보면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화가 너무 났었던 것 같아. 진짜 나도 너무 화나가지고.
가족도 아닌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면서까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려는 모습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 보면서 계속 마음도 아프고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희생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 것 같아. 송아는 어떻게 봤어? 나도 홍제동 방화 사건을 기점으로 이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가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서 더 이런 2000년대 초반에 소방관 분들의 열악한 처우가 더 잘 드러난 것 같은데 진짜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방화복도 제대로 없는? 그니까 그냥 방수복이었다며. 이게 말이 되나. 불을 진화하는 사람들에게 방화복을 안 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진짜 어이가 없었고 진짜. 이 사건을 기점으로 방화복이 지급되었다고 하긴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상황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라 되게 화가 났어. 앞으로 소방관들에게 더 감사하는 마음을 진짜 더 많이 가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너무 느꼈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다는 게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 이제 소방관 분들이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 희생하면서 일을 한다라는 건 영화에서도 곽도원 배우가 보여준 것처럼 어떠한 직업 의식이 굉장히 투철하고 또 직업 윤리가 무겁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 소방관 이외에도 뭐 교사나 의료진들이나 직업 의식과 윤리를 갖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양이가 생각하기에 이런 직업 의식이란 건 뭐라고 생각해? 나는 직업 의식은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특히 소방관이나 의사 같은 직업은 사람의 생명이나 미래에 영향을 미치니까 더 책임감이 필요한 것 같아. 근데 그게 또 너무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것도 좀 과하다고 느낌이 들어. 맞아. 사람마다 직업에 대한 태도도 너무 다르고 상황에 따라 직업 의식도 달라지니까. 그리고 무조건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건 좀 너무할 때도 있는 것 같아. 결국 직업 의식은 그 직업의 특성과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해. 맞아. 송아는? 나도 마찬가지야. 직업 의식과 윤리가 있어야지 그 직업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게 꼭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사실 모두가 노동자로서 일을 하는 건데 노동자로서 존중을 안 해주면서 그러한 직업 의식을 강요하는 게 맞나 싶은 거지. 작년부터 불거졌던 교권 침해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교사에게도 직업윤리가 따르는 건 맞지만 그동안 교사들이 받은 인권 침해는 다 무시되고 이 직업윤리만 강요되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이 영화의 소방관이라는 직업처럼 송아도 인상 깊은 직업이나 또 존경하는 직업이 있어? 나는 이번 영화를 보고 소방관들에 대한 존경심이 일단 더 깊어진 것 같고 진짜 목숨 걸고 일한다는 게 어떤 건지 상상이 안 가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일하는 직업군에 대해서 좀 더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런데 사실 뭔가 이렇게 존경심을 가지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목숨까지 걸고 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노동 환경들이 더 안전해졌으면 좋겠고 사실 산재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하잖아. 그치. 일하다가 사망하는 사고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에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존경하는 마음도 가져야겠지만 애초에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동 환경이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이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맞아. 애초에 목숨까지 걸고 일하는 게 절대 당연해지지 않도록 그런 생각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양이는 그러면 평소에 좀 존경하는 직업이 있었어?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다른 직업들은 아예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소방관이라는 직업만 생각이 나더라고. 다시 한번 그 소방관의 직업에 대해서 대담함을 느꼈었거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도 그만큼 위험도 크고 매번 목숨 걸고 출동하는 모습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맞아. 그 자신들도 분명 두렵고 무서울 텐데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리겠다고 나서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불길 속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겐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매일 마주하잖아. 그때마다 진짜 이 직업 자체가 존경스럽고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이 대단하다고 느껴져. 맞아. 마지막 키워드 드르륵 탁. 송아는 이 실사 기반한 영화의 매력을 가장 잘 살린 장면이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 홍제동 방화 사건의 타임라인이 자막으로 나오면서 이 사건의 인과관계를 잘 보여준 점이 좋았어.
그 방화범 때문에 너무 분노가 차올라서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 사건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영화가 재현을 잘 해준 것 같아. 양이가 생각한 이 영화의 매력은 뭐야? 나는 딱 한 장면이 있었는데 소방관들이 그 홍제동 화재 사건에 가잖아. 그 현장에서 이미 아무도 없는 거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아들을 구해달라는 말 한마디에 혹시나 해서 모든 소방대원이 들어가 다시 한번 찾다가 맞아. 결국 다 목숨을 잃게 되는데 진짜 이 부분에서 너무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 그 방화범은 진짜 세상에 없어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할머니가 약간 원망스러웠던 것 같아. 할머니는 왜 그런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지도 이해도 안 갔고 나 같으면 그냥 버릴 것 같거든. 약간 그 할머니 그 한마디만 하지 않았어도 소방대원들이 다 살 수 있었던 거니까. 그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아들 잘 키워야 돼. 오늘 우리는 영화 소방관을 리뷰해봤어.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올게. 콘바!